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지. 네. 하지만 예, 원세훈이 남아 있고 그리고 롯데월드 또 우리의 다스. 예, 다스가 나왔어요. 다스는 우리가 잡아. 그러니까 다스. 그러니까 이 김태호를 그쪽에서 빼내고 수사를 막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나름대로 다 준비가 실패하면 있으니까 여기서 다 해결한다. 네. 결국은. 우리가 준비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보십시오. 김관진과 임광진의 석방이 가진 의미, 이게 이제 구체제의 카운터택이다, 반격이다 얘기했잖아요. 반동. 근데 이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조중동이 움직이고 BBK 법무법인님 발언의 변호사들이 움직이고 형사수석 판사가 움직이고, 이거는 조선일보의 편집장이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들이나 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움직임은 이거는 이제 구체제 코어가 움직이는 거다. 오늘 이어지고 있는 흐름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 최윤수가 누구냐? 우병우 친구인데요. 친구. 대학교 때 동기예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윤수야, 병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우병우가 일찍 그 사시에 패스하고 승진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윤수가 조금 늦게 사시야 됐거든요. 근데 친구인데 존댓말 썼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그렇게 하고. 우병우는 반말하고 하대했죠. 진짜? 네, 가방 모치 같은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검찰 내에서도 되게 비굴하고 야, 저 친구끼리 아무리 그렇다고 저러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특별한 경우였어요. 거의 비서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병우가 국정원 가장 중요한 국내 담당 차장에 박았죠. 그러니까 국정원을 컨트롤하려고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병우가 가는 겁니다. 네. 무조건. 지난주에 최윤수의 구속이 영장이 발부되고 그러면 이번 주에 우병우가 구속되는 주였어요. 그런데 최윤수의 영장 기각으로 브레이크가 조금 걸렸죠. 이 민간인 사찰, 특별히 저기 전 교육감들, 진보 교육감들 사찰한 게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내용을 그 국정원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찰을 해서 직접 보고받은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죄는 쌓이고 모이고 있어요. 이 최윤수하고 우병우는 발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구속됩니다. 우병우는 반드시 구속된다. 네, 구속됩니다. 최현수도 나중에 구속됩니까? 최윤수도 구속되고요. 그런데 코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다 무너졌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발악한다. 그래서 최윤수도 그 교도소 앞에서 끌어냈다고 저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전에 김관진은 뭐 MB가 뭐 좀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풀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병우, 최윤수는 도대체 아니, 누구의 마지막 라인이 무너지는 거죠 다. 네. 우병우도 둘의 이해관계, 이명박 박근혜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네. 실제. 지금 법원에 있는 형사 담당 판사, 영장 판사에 대한 그 라인업은 우병우가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에서 그 재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힘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봐야 될 사람이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서울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이에요. 서울시장. MB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네, 외교랄 것도 없고 씨발 안보는 다 김태호가 했다. 애교. 네? 애교 애교? 분야. 애교 분야에서. 애교 안보? 네. 한일 군사협정 몰라 했다가 잘렸었고, 네. 미국 세고기 수입도 이 양반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양반하면 또 그 일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베이징 가서 북한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 네. 하자 네. 이랬던. 남북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 최고 컨트롤 타워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이분이 대외 전략 비서관이라고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비서관급이 비서관 수석이 이분한테 좀 그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외 전략 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이 직함이 붙은 사람들이 이명박 때 실세였는데 이 사람은 외교안보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이명박은 자기 그 안위를 국가 안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댓글 공작 그때 실무 총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입을 여면 각하 바로 구속됩니다. 직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컨트롤하고 심리전단 꾸리고 사이버사
다 이분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반이 구속이 되면은 MB 턱밑까지 다 구속이 그렇죠. 되는 그래서 셈이네요. 입을 열면 네.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자살 안 한다는 선언을 해야 돼요. 지금 아, 자살 안 한다는 선언을 하거나 이 아니면 빨리 열어야 돼 입을 오히려 다 얘기해버려 검찰에 가가지고 이 방송에 빨리 출연해 주셨으면 네. 빨리 얘기해야 된다. 괜히 충성한다고 버티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갈 수도 있다. 김관진이 그 MB한테 그 저기 댓글 그걸 보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MB가 바로 김태효하고 통화했다고. 두 사람을 잡으면 부담 각하예요. 네. 여기까지 가면 바로 이명박이 나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양반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지. 네. 하지만 예, 원세훈이 남아 있고 그리고 롯데월드 또 우리의 다스. 예, 다스가 나왔어요. 다스는 우리가 잡아. 그러니까 다스. 그러니까 이 김태호를 그쪽에서 빼내고 수사를 막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나름대로 다 준비가 실패하면 있으니까 여기서 다 해결한다. 네. 결국은. 우리가 준비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보십시오. 이게 장시호가 오늘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거기서 닦아요. 6개월이나 정도. 뭐 절반까지도. 근데 판사가 이걸 2년 6개월 올려쳤어요. 김종은 문화체육부의 차관이었잖아요. 공무원이었고 직접 부정에 개입했어요. 근데 거긴 6개월 깎아줬어. 네, 공무원은 훨씬 가중 처벌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녹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시호는 2년 반, 김종은 3년이에요. 물론 장시호는 경제적인 나쁜 그 죄들이 그 증명됐어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메시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냐면 각종 수사들을 눈앞에 두고 적폐 수사들이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 남아 있어요. 피의자들이. 근데 협조해봐야 저렇게 된다. 그걸 사법부가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은 그래요. 그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 판결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형사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최근에 특검이 열심히 협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물론 장시호도 개인 계산이 있었겠지만 열심히 협조했는데 법정 구속돼서 구형량보다 1년 더 많이. 수사 검찰에서도 굉장히 쇼크를 먹어가지고요. 검찰 협조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라고 저는 해석한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 속에 이제 문무일 총장이 적폐 관련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 흐름에 밀린 거라고 봐요. 이 양반이 그렇다고 코어에 있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연말에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 이런 얘기를 검찰 수뇌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청와대나 수사팀 수사 상황을 다 보고 받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큰 가닥을 잡아주고 나와야 그렇지. 되는 얘기인데 청와대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수사팀- 윤석열 지검장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이런 얘기. 혼자서 얘기했어요. 혼자서. 그런데 이런 제가 보기엔 코어한테 밀렸다. 예, 저기 오래 끌면 안 된다. 수사 피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하고 이명박밖에 없어요. 수사 검사들도 피로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피로도를 아니, 이게 얘기해? 필요하면 내가 얘기하잖아. 쌍호나 끊어주라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타이밍에 사실은 그 일선의 검사들은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맥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서울지검장하고 꼼짝꼼짝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직의 장이 이제 그만해라 이런 네. 얘기를 메시지를 낸 거란 말이에요. 어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이럴 때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선 검사들한테 꽃다발 납보내주는 거야 이때. 응? 화한 맛을 좀 볼래? 예전에 특검할 때 검사 출신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꽃다발 받고 예. 그래서 힘 엄청났다고 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소속의 검사들이 자기들이 언제 화환 받아봤겠어? 응? 화환 같은 거는 김영란법도 있고 그리고 돈 들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꽃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꽃다발 보내고 그냥 게시판에 우리는 안 지친다. 네. 절대. 아니 적폐 세력이 지치지 수사 받다가 지치지 우리가 왜 왜 지쳐? 그렇잖아요. 외과 수술
의사가 들어가서 수술을 완벽하게 잘해야지.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2시간 반 만에 12월 31일까지 끝내라. 이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예. 거고. 그래서 문무일 총장을 욕할 게 아니라 네. 그건 그것대로 욕은 우리가 하고 예. 하고 제가 보기엔 일선 검사들에게 전화를 해준다든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피곤하니? 한마디 더 하고 바카스 보내줄까? 이런 거 있잖아.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그 대선 개입, 김용판 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더러웠던 범죄, 정치 검사, 정치 검찰에 대한 적폐 청산, 제도 개선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이걸 할 거예요? 끝내야지 이제 검찰 내부도 털죠. 그렇죠. 네. 검찰 내부도 해야죠. 수사 상황을 이렇게 조금 지켜보고 이렇게 보면 올해 12월까지는 연말까지는 각종 잡놈들, 국정원, 검찰, 뭐 주변에서 부역했던 각종 잡놈들이 그 잡놈이 아니라 아랫사람들. 네, 잡놈들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각하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수사를 막기 위한 변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총수랑 저랑은 계속 MB 크리스마스 빨리빨리 땡겨서 하자.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소위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구나. MB까지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흐름이 사법부 내에도 있구나. 검찰 내에도 밀리는 부분이 있구나. 할 때 제가 보기엔 가장 맥이 빠진 사람은 실제 실무를 하는 일선 검사예요.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바카스를 보내준다든가 바카스 몇 병 줄까? 라든가 비타 500이 좋아? 바카스가 좋아? 이런 거 물어본다든가. 비타 500이 카페인이 없습니다. 댓글 국정원과 검찰에서 그리고 군은 더러운 댓글을 달았지만 우리는 응원 댓글로 이 수사관들한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일선 검사를 응원할 필요가 이때 거꾸로 있다.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지금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린다 김이에요. 린다 김. 갑자기 최순실 게이트 초입에 필리폰 투약으로 갑자기 구속이 됐어요. 갑자기. 작년 뜬금없이. 12월이었죠. 네. 사실 그 마약 전과는 초범은 거의 그 훈방이고 구속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훈방까지는 아니어도 실형 1년을 때렸지. 근데. 실형을 받진 않는데 이분은 실형을 받았어요. 방산폭탄이거든요. 이 방산폭탄은 각하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사실은 김관진하고도 연결이 되고. 린다 김은 로키드 마티니과 관계한 가장 중요한 로비스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초반에는 정윤회하고 콤비를 이뤘던 것으로 추정이 네, 되고. 둘이서 노래방 가서 노래 열심히 부르고 다녔습니다. 청담동에서. 이 무기 관련은 박근혜, 이명박 연결고리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김관진을 비롯해서 주목해야 될 분입니다. 이분도. 예. 이분이 입을 열면 폭탄이에요. 또. 지난달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보세요. 지금 눈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뭘 봐 이 자식아. 아니 고속돌 당시 그림인데 이건 네, 눈 수술하고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조만간에 나와주세요, 누님. 무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 보수 매체들이 보수들이 항상 남북 긴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항상 예. 항상 이게 이제 물론 문재인 연모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응 미사일을 쏘거든요. 예? 이런 거 막 쏜단 말이야. 계속 쏴. 뭐 현무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다 어디서 개발할 것 같아요? 다 대기업이 합니다. 방산. 이런 거 하나 쏘면 20억쯤 해요. 한 발당 대략. 쏘면 쏠수록 재벌들이 돈을 벌어요. 이 구체제가 기본적으로 남북 긴장을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걔네들은 지금도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원해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념으로 포장했지만 돈 장사야 얘네들한테는. 이 땅의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얘네들이 코어 그룹을 이루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예. 그 미사일을 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마다 실제 돈을 벌어.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계속. 이것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양반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지. 네. 하지만 원세훈이 남아 있고 그리고 롯데월드 또 우리의 다스. 예, 다스가 나와 있어요. 다스는 우리가 잡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김태호를 그쪽에서 빼내고
수사를 막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나름대로 다 준비가 실패하면 있으니까 여기서 다 해결한다. 네. 결국은. 우리가 준비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보십시오. 민간진과 인강변의 석방이 가진 의미 이게 이제 구체제의 카운터택이다, 반격이다 얘기했잖아요. 반동. 근데 이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조중동이 움직이고 BBK 법무법인님 발언의 변호사들이 움직이고 형사수석 판사가 움직이고 이거는 조선일보의 편집장이나 아니면은 뭐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구속됩니다. 우병우는 반드시 구속된다. 네, 구속됩니다. 최현수도 나중에 구속됩니다. 최은수도 구속되고요. 그런데 코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다 무너졌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발악한다. 그래서 최은수도 그 교도소 앞에서 끌어냈다고 저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전에 김관진은 뭐 MB가 뭐 좀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풀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병우, 최윤수는 도대체 아니, 누구의 마지막 라인이 무너지는 거죠 다. 우병우도 둘의 이해관계, 이명박 박근혜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네. 실제. 지금 법원에 있는 형사 담당 판사, 영장 판사에 대한 그 라인업은 우병우가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에서 그 재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힘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봐야 될 사람이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서울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이에요. 서울시장 MB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네, 외교랄 것도 없고 씨발 안보는 다 김태호가 했다. 애교. 예? 애교. 애교? 애교 분야에서. 애교 안보? 한일 군사협정 몰라 했다가 잘렸었고 네. 미국 세고기 수입도 이 양반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양반하면 또 그 일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베이징 가서 북한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 네. 하자 네. 이랬던. 남북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 최고 컨트롤 타워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이분이 대외 전략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특별한 경우였어요. 거의 비서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병우가 국정원 가장 중요한 국내 담당 차장에 박았죠. 그러니까 국정원 컨트롤 하려고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병우가 가는 겁니다. 네. 무조건. 지난주에 최윤수의 구속이 영장이 발부되고 그러면 이번 주에 우병우가 구속되는 주였어요. 그런데 최윤수의 영장 기각으로 브레이크가 조금 걸렸죠. 이 민간인 사찰, 특별히 저기 전 교육감들, 진보 교육감들 사찰한 게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내용을 그 국정원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찰을 해서 직접 보고받은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죄는 쌓이고 모이고 있어요. 이 최윤수하고 우병우는 발악을 변호사들이나 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움직임은. 이거는 이제 구체제 코어가 움직이는 거다. 오늘 이어지고 있는 흐름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 최윤수가 누구냐? 우병우 친구인데요. 친구. 대학교 때 동기예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윤수야, 병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우병우가 일찍 그 사시에 패스하고 승진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윤수가 조금 늦게 사셔야 됐거든요. 근데 친구인데 존댓말 썼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그렇게 하고 우병우는 반말하고 하대했죠. 진짜? 네, 가방 모치 같은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검찰 내에서도 되게 비굴하고 야, 저 친구끼리 아무리 그렇다고 저러냐 이렇게